자신의 예지몽을 바탕으로 쓴 일본의 한 만화책. 이 만화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고베 대지진, 프레디 머큐리 사망 등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적중했는데요. 이 만화에서 작가는 올해 7월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대규모 해저 지진을 예언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떤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황이고 말레이시아 출신이지만 지금은 홍콩에 살고 있어요. 아시아 비전 투어스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우리 회사는 홍콩 센트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25층의 큰 유리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요. 회사는 세계 여러 곳의 여행을 주관하지만 일본이 우리의 주력 분야였어요. 다양한 경험과 인지도로 일본 여행에 있어서는 20년이 넘게 업계 3위 안에 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도쿄의 아름다운 벚꽃을 보고 싶을 때, 가족들과 오사카 디즈니랜드에 방문하고 싶을 때, 커플들이 후지산으로 로맨틱한 여행을 원할 때 우리 여행사를 찾았어요. 제 사무실 벽은 일본의 형형색색 포스터들로 덮여 있었어요. 교토절의 밝은 빨간 문을 보여주는 포스터가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포스터는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대나무 숲을 걷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포스터는 은색 화살처럼 후지산을 지나가는 신칸센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런 포스터들을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지요. 단 한 가지 저는 한국에 대해 몰랐고 이미 일본 여행과 문화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없었어요. 일본 여행만으로 회사는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눈가리개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벽에 부딪히지만 완벽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어요. 직원들이 가끔 서울 궁궐이나 부산 해변에 대한 화려한 브로셔를 가져와서 사장님, 저희 사업에 한국 패키지도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말을 할 때면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본 지역 축제나 자연 경관 관광 쪽으로 상품을 더 개발해봅시다.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제 비서 에리는 대학에서 관광학을 공부한 똑똑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짧은 검은 머리를 하고 항상 밝고 쾌활한 옷을 입었어요. 가끔 그녀는 한국의 K-팝 가수 팬이고 한국을 좋아해서 저에게 가끔 관광객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한국 인기에 대한 기사들을 보여주곤 했어요. 사장님, 그녀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더 알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에린, 저는 가장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 일을 20년 동안 했어. 날 믿어.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야. 제 다른 직원 켈빈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조용한 남자였어요. 가끔 그는 사람들이 한국 방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온라인 포럼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뭐든지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었던 제가요. 저는 몇 주 후에 제가 제 사업,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걸 거의 몰랐어요. 모든 것이 평범하고 완벽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 아시죠? 올해 봄의 어느 하루가 저에게는 그랬지요. 중요한 업무가 있는 날에 항상 매던 행운의 파란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제 책상에 무지개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예약 현황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6월은 저희에게 역대 최고의 달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일본의 여름 축제를 보러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커플들은 홋카이도의 라벤더 밭을 보러 가는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늘 그랬듯이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 내용은 특별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객 중 한 분인 첸 여사님이었어요. 그분은 5년 동안 매년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일본에 가셨던 분이었어요. 황 사장님, 그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7월 도쿄 여행을 취소해야겠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지요. 취소요? 하지만 첸 여사님, 몇 달 동안 이 여행을 계획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디즈니랜드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알아요. 그분이 슬프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7월에 일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아이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첸 여사님, 그건 그냥 바보 같은 소문이에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미안한 것보다는 안전한 게 낫잖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분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5분 후에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단골 고객인 장 선생님이었어요. 오사카 출장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엔 양 고객님이 교토 신혼여행을 취소한다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역시 가족이 후지산 여름 휴가를 취소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멈추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악몽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수첩은 취소 요청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아침에 53명의 고객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53명이요. 사무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놨는데도 땀이 나고 있었어요. 각각의 취소를 적어 내려가면서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에린이 불이라도 피하듯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사장님. 그녀가 헐떡이며 태블릿을 뜨거운 것처럼 앞에 들고 말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소셜미디어에 일본에 대한 게시물이 넘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평소의 즐거운 휴가 사진들이 아니었어요. 이 게시물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오래된 만화책의 페이지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페이지들은 도서관에 먼지 쌓인 구석에서 나온 것처럼 누렇게 변색되고 낡아 보였어요. 그 만화는 흑백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단순하지만 무서운 그림들이었어요. 이 만화책은요, 에린이 설명했어요. 1999년에 다츠키 료라는 일본 여성이 그린 거예요. 책 제목이 나는 미래를 보았다예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만화에는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덮치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그림이 있었어요. 재난 영화 같았지만 단순한 만화책 스타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표정과 말투로 말했어요. 그냥 만화책이잖아. 만화는 진짜가 아니라고. 하지만 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이건 그냥 아무 만화책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2011년에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을 예측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12년 전에 그렸다고요? 이 페이지를 보세요. 그녀가 2011년에 제가 기억하는 뉴스 영상과 똑같이 보이는 만화컷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에린이 계속했어요. 사람들이 같은 책에서 또 다른 예측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2025년 7월 필리핀 근처의 거대한 해저 화산이 폭발할 거라고 해요. 그 폭발이 거대한 쓰나미 파도를 만들어서 일본을 강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지요. 말도 안 돼. 만화책으로 미래를 예측하다니. 켈빈이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 문에 나타났어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20층 계단을 뛰어 올라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그가 말했어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일본 웹사이트들과 포럼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일본 사람들까지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걸 보세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일본어 텍스트로 가득했지만 켈빈이 일부를 번역해줬어요. 도쿄의 호텔 사장들이 수천 건의 취소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일본행 항공사들의 예약이 돌덩이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여름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있었어요. 후지뷰 호텔은 하루 만에 100% 예약에서 30% 예약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켈빈이 자신의 메모를 읽으며 말했어요. 오키나와의 해변 리조트들은 비어 있고요. 테마파크들이 역대 최악의 여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완벽하고 성공적이었던 사업이 고작 만화책 때문에 거대한 파도에 맞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니요. 일어나지도 않을 재난에 대한 만화책 한 권 때문이라니요. 하지만 두려움에 대한 건 이런 거예요. 논리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무서워하는 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대로 행동하면 제 같은 사업이 피해를 입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한 달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거의 몰랐어요. 마른 풀밭에 불이 번져나가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에 대한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서 저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매 시간마다 더 나쁜 소식, 취소, 공포가 찾아왔어요. 저는 3일 연속으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마음이 쳇바퀴 도는 햄스터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아내가 저를 살짝 흔들며 로버트, 또 일을 갈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넷째 날 저의 모습은 끔찍했어요. 너구리처럼 눈 밑에 까만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메모를 쓸 때 손이 떨렸어요. 가장 힘든 건 제 직원들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에리는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이마에 걱정 주름이 날마다 깊어지는 게 보였어요. 켈빈은 농담하는 걸 멈추고 그냥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와 10년 동안 일해온 비서 류 여사님조차 매일 취소 보고서를 건네줄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사장님, 류 여사님이 어느 날 아침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 주에 347건의 예약이 취소됐어요. 거의 200만 홍콩 달러예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머리를 손으로 감쌌어요. 어떻게 만화책 하나가 저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점심 저는 친구 앨런과 점심을 먹었어요. 그는 홍콩의 대형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통 앨런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뭔가에 흥분하는 일도 없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앨런은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로버트, 그가 숟가락으로 수프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일본 노선이 죽어가고 있어. 어제 센다이행 비행기에 승객이 22명밖에 없었어. 22명. 그 비행기는 180명까지 탈 수 있는데.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곧 지나가지 않을까? 사람들도 이 만화책 이야기가 바보 같다는 걸 깨달을 거야. 앨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사장이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 일본 노선 3개를 완전히 취소해야 할지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야. 저는 점심을 다 먹을 수 없었어요. 식욕이 바람에 날아간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항공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건 관광업계 전체가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호텔, 식당, 관광 가이드, 택시 기사들. 일본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게 될 거였어요. 그날 오후 늦게 모든 걸 더욱 악화시키는 전화를 받았어요. 도쿄의 사쿠라 그랜드 호텔 매니저인 다나카 씨였어요. 다나카 씨와 저는 15년 동안 사업 파트너였어요. 그의 호텔은 항상 제 고객들에게 최고의 방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줬어요. 황 사장님,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들렸어요. 7월에 호텔 문을 임시로 닫아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어요. 문을 닫는다고요? 도쿄 최고의 호텔이잖아요.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다나카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7월과 8월에 89%가 취소됐어요. 이렇게 적은 손님으로는 호텔을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직원의 절반을 내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홍콩 항구는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바쁘게 오가는 배들, 해안가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 평범하게 계속되는 삶. 하지만 제 사무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 켈빈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그가 말했어요. 이 만화책 작가 다츠키 류에 대해 읽어봤는데요. 실제로 일본 관료가 여기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켈빈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기사를 보세요. 일본의 한 주지사가 괴담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그럼 그건 좋은 소식 아닌가? 하지만 켈빈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오히려 그 반대지요. 무언가를 부인하는 공식 성명은 사람들이 거기에 약간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라고 말할 때가 정말로 걱정하기 시작할 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 재난의 사업적인 면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 이면의 심리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진이나 쓰나미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속는 것이 무서웠고, 가족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무서웠고, 경고 신호를 무시한 불운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하나 찾았어요. 싱가포르의 한 엄마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예측이 맞을 확률이 1%라도 있다면 제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휴가는 없어요. 그 게시물의 좋아요가 5만 개, 공유가 1만 개 달렸어요.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동의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계속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미안한 것보다 안전한 게 나아요. 가족 일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른 휴가지도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합니까? 저는 마침내 제가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이건 그냥 만화책이나 예측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거였고, 사람들이 모험보다 안전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거였고, 두려움이 논리보다 강하다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하지만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선장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침반도 없고 집으로 인도해줄 지도도 없었어요. 제 문제의 답이 바로 제 코앞에 제가 항상 무시해왔던 나라에 있다는 걸 그땐 몰랐지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버렸고 책상은 취소 양식들로 덮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회색 하늘에서 눈물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에린이 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는 선생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려는 학생처럼 긴장해 있었어요. 그는 폴더를 들고 안절부절하며 다가왔어요. 사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쓴 웃음이 나왔어요. 물론이야, 에린. 또 나쁜 소식인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아니요, 사실 일본 말고 한국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에린은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녀는 형형색색의 폴더를 열어서 수십 장의 사진과 브로셔를 제 책상에 펼쳐놓았어요.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사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곡선 지붕과 밝은 색깔의 고대 궁궐 사진들이 있었어요. 유리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뻗은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있는 현대 도시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푸른 산속에 숨겨진 평화로운 사찰들과 맛있어 보이는 음식으로 가득한 분주한 시장들의 이미지도 있었어요. 사장님, 에린이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며 말했어요. 지금이 한국 상품을 내놓을 정확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녀가 달에 여행을 판매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바라봤어요. 한국? 진심이야? 에린, 한국은 일본과 전혀 달라. 우리는 계획 중인 한국 상품이 거의 없잖아. 에린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상품 개발은 지금부터 하면 되지요. 한국 관광 상품은 이미 유행 중이라 정보 수집이 어렵지 않아요. 현지 투어와 전세버스 컨택 정도만 서두르면 금방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에린은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걸 보세요. 에린이 분홍색 벚꽃으로 둘러싸인 궁궐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서울의 경복궁이에요. 600년이 넘었고 봄에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한복이라고 불리는 화려한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옷들은 밝은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었어요. 실크로 만든 무지개 같았어요. 관광객들이 이런 옷을 빌려서 궁궐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에린이 설명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요. 켈빈이 노트북을 들고 제 사무실 문에 나타났어요. 사장님, 아까 에린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안전 기록을 조사해봤어요. 그는 에린 옆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지진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훌륭한 병원들, 좋은 대중교통, 그리고 매우 낮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관광업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브로셔 하나를 집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테마파크에서 즐거워하는 가족들, 아름다운 정원을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전통 한국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는 아이들이 나와 있었어요. 사진 속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음식은 어떻지? 저는 아직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물었어요. 한국 음식이 우리 고객들에게 너무 맵거나 향이 세지 않을까? 에린이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활짝 웃었어요. 사장님, 한국 음식은 정말 놀라워요. 네, 어떤 요리들은 맵지만 순한 요리들도 많아요. 이걸 보세요. 그녀는 가족들이 테이블에서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한국 바비큐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술 같아 보이는 채소들로 채워진 비빔밥, 바삭하고 맛있어 보이는 치킨,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달콤하고 화려한 디저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켈빈이 노트북에서 몇 개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며 덧붙였어요. 한국은 재해에 대한 무서운 예측이 전혀 없어요. 만화책도 없고 쓰나미도 없고 지진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여행하는 걸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들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바라봤어요.
제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한국에 대해 조사한 것이 제가 20년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보다 많았어요. 제 무지함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가능성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지요. 현지 투어는 즐길 수 있을 만한 활동이 있을까? 저는 물었고 제 자신의 목소리에서 진짜 호기심이 들리는 걸 듣고 놀랐어요. 에린의 눈이 불꽃놀이처럼 반짝였어요. 오, 사장님 정말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K-팝 댄스 클래스, 인기 한국 드라마 촬영지 방문, 김치와 불고기 만들기를 배우는 요리 클래스, 찜질방이라는 전통 한국 목욕탕에서의 스파 체험, 그리고 서울의 놀라운 시장과 쇼핑몰에서의 쇼핑 투어 등등 일본보다 더 다양할까요? 게다가 켈빈이 덧붙였어요.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터넷, 아름다운 등산로, 현대적인 호텔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환영받는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여행객들의 후기를 충분히 조사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몇 주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희망. 진짜 진정한 희망이요. 아마도 정말 아마도 제 사업이 이 위기를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에요. 좋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걸 시도해본다고 하면 얼마나 빨리 한국 여행 패키지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에린과 켈빈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미 몇 가지 아이디어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국 호텔들, 항공사들, 그리고 여행사들 연락처를 서칭해 놓았고 서두르면 일주일 내에 가능할 거예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이 미친 만화책 재난이 실제로 저를 뭔가 멋진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한국을 무시하는 걸 멈추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올려다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좋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해봅시다. 한국이 정말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발견해보자고. 이제 저는 나라들이나 아이디어들을 진짜로 이해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다른 사업주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제가 했던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마음을 열어두세요. 다음 큰 기회가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요. 결국 지진에 대한 만화책 예측이 저를 한국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해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하고 최고의 모험들은 종종 우리의 원래 계획이 무너질 때 시작돼요. 이것이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걸 멈추는 법을 배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한국이 어떻게 제 사업을 구해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